안녕하세요. SKCAC 웹3 BD팀 김재용, 웹3 개발팀 오상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 특히 증권 분야 뉴스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즉 STO라 부르는 증권형 토큰일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토큰 증권 전면 허용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기업 자금 조달을 중심이던 기업 공개, 즉 IPO에 일대 혁신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가상화폐 공개 전면 허용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자본시장 편입에 앞선 수순이라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STO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주요 업계 동향, 관련 기술, 그리고 시사점까지 두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STO는 한마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실물자산이 없는 가상화폐와 달리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유무형의 실물자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실물자산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 즉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분산원장 원리를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투자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한 블록체인형 증권이라 할 수 있죠.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 아래서는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토큰 증권이 전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즉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크게 발행과 유통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우선 발행체계는 전자증권법의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 수용,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의 직접 등록 허용, 소액 공모 확대 등 공모 규제의 일부 완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전자증권법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간 요건을 신설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발행인이라면 분산원장에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증권사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면 분산원장 역시 직접 관리하고 증권사 중개 거래 시에는 증권사 거래 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을 연계합니다. 다음은 유통체계입니다. 유통은 소규모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 제도와 한국거래소, 디지털 증권시장 시범 개설, 소액 투자자 매출 공시 면제, 상장시장 신설, 요건 완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하면서 대규모 거래는 디지털 증권시장 인프라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토큰 증권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 증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형 증권사와 협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유통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토큰 증권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몸집을 키워나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증권사들은 그동안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각 플레이어들 간 다양한 협력 관계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텀블과 카사, 그리고 음원 저작권 플랫폼 뮤직하우와 같이 조각투자 방식으로 증권 토큰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이 바빠질 전망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아래에서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용자들이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들은 사업 방향성이 확고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플랫폼 특성상 먼저 혁신 기술을 적용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게 중요한데 기존 플랫폼들이 속도 면에서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에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큰 증권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증권사들이 플랫폼사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서비스 출시에는 당분간 높은 장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처럼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서만 토큰 증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금융 시스템과 미러링되는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법령 개정 전까지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다시 법령이 통과되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면 고객들이 회원사별로 회원 가입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초기 STO 서비스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맡은 증권사가 발행까지 함께 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수익 보전을 위한 다른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를테면 1인당 투자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융통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토큰 증권의 제도권 내 도입으로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며 실물 자산과 연계된 내재 가치가 확보되어 극심한 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한다면 운통 높은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증권을 발행, 유통 및 결제를 할 수 있기에 기업은 이를 통해 용이하게 기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STO 개념과 특징, 관련 정책, 산업계 반응과 기대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KCNC가 진행하고 있는 STO 관련 사업 내용과 보유 기술 및 경쟁력,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